여러분의 손절 라인이 정확히 얼마인지 여러분보다 먼저 알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제 계좌를 누가 훔쳐본다고요? 여러분이 공포에 질려 눈물을 머금고 손절하는 바로 그 순간 누군가는 밑에서 그 주식을 헐값에 주워 담으며 웃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겁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아, 주식을 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이렇게 중얼거려 보셨을 겁니다. 교수님, 혹시 이게 제 주식운이 지독하게 없어서 그런 걸까요? 주식시장이 저만 왕따시키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람쥐조교. 그건 결코 운이 아닙니다. 이건 금융시장 안에 처음부터 깔려있는 아주 정교한 구조적 설계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그 잔혹한 설계도의 핵심 뼈대를 완벽하게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세력이 왜 반드시 개미를 털어야만 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심리 무기를 쓰는지, 그리고 이 불리한 게임에서 개인이 돈을 지키며 살아남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끝까지 함께 가시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1천만 원어치 산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하시나요? 에이, 그건 간단하죠. 스마트폰 앱을 켜고 시장가 매수 버튼을 딱 누르면 끝납니다. 0.1초면 체결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1천만 원이 아니라 1천억 원어치를 사야 한다면요. 같은 방식으로 시장가 매수 버튼을 꼭 누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못합니다. 네? 왜요? 돈이 많으면 더 사기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식에는 호가창이라는 게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가격에 팔겠습니다 라고 줄 서 있는 매도 물량의 대기줄이에요. 지금 5만 원에 팔겠다는 사람이 한 주, 5만 1,000원에 팔겠다는 사람이 800주, 이런 식으로 가격대별로 물량이 쌓여 있는 겁니다. 여기서 1천억을 시장가로 쏟아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 5만 원에 있는 매도 물량을 순식간에 다 먹어치우고 5만 1,000원도 먹고 5만 2천 원도 먹고 호가창에 쌓인 매도 물량을 계단식으로 쭉 올라가며 전부 흡입해버리겠네요. 그러면 주가가 순식간에 폭등하겠는데요? 정확합니다. 이걸 금형 용어로 슬리피지라고 부릅니다. 원래 5만 원에 사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많이 사니까 내 주문이 가격을 밀어 올려서 결국 평균 매수 단가가 5만 3천 원, 5만 5천 원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세력의 목적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행위 자체가 가격을 올려버리면 자기 돈으로 자기 평균 매수 단가를 높이는 자해행위나 다름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수백억, 수천억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은 절대로 시장가로 한 번에 긁어 모으지 않는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자, 여기서부터는 대형주가 아니라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주를 떠올려 보세요. 대형주는 하루 거래대금이 수천억에서 조 단위라서 특정 세력이 주가를 가두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적은 중소형주에서는 주가를 박스권에 가둬놓고 수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남들 눈에 안 띄게 조금씩 사모아야 합니다. 이걸 매집이라고 부릅니다. 수년 단위의 거대한 사업 프로젝트예요. 마치 저수지에 물이 차오르듯 아무도 모르게 물량을 축적하는 거군요. 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주가를 올리지 않으면서 조용히 대량의 물량을 확보하려면 누군가 알아서 싼 값에 대량으로 던져주는 물량이 필요하거든요. 누군가 공포에 질려서 혹은 지쳐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매도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이 세력에게는 황금 같은 기회라는 거예요. 게다가 매집 중에 다른 큰 손이 눈치채고 들어오면 물량 경쟁이 벌어져 사업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세력은 철저하게 이 종목이 매력 없는 쓰레기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죠. 잠깐만요. 주가가 오를 것 같아야 던지지. 쓰레기 같으면 애초에 누가 쳐다나 봐요? 아무도 안 던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세력은 잔혹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전에 이 질문부터 답해 볼까요?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개인이 사면 안 오른다. 이게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운이 나빠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명확한 물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 호재가 터져서 수만 명의 개인들이 우르르 물려왔다고 해보죠. 소수의 큰 손이 쥐고 있던 주식이 수만 명의 계좌로 잘게 쪼개져 흩어집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주식이 무거워졌다고 표현해요. 무거워진 주식은 왜 못 오르는 건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각자의 매도 사정이 전부 다르거든요. 기관이 100억 원어치를 사면 지휘관이 있는 한 팀이라 목표가까지 유통 주식을 꽉 잠가버리죠. 하지만 개인이 100억을 사면 1000만 원씩 1000명의 계좌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지휘관도 목표가도 버틸 시간도 전부 다른 오합지졸 부대가 되는 거예요. 아, 주가가 좀 올라가려 하면 5천 원에 산 사람은 치킨값 벌었다고 팔고 6천 원에 물렸던 사람은 본전 왔다고 던지겠네요. 위로 올라갈 때마다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는 거군요. 거기에 빚내서 산 사람들은 만기일에 강제로 뱉어내야 하고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개인이 많이 산 주식은 세력이 굳이 찍어 누르지 않아도 오를 수가 없습니다. 매도를 해야만 하는 개미들의 물량이 촘촘한 악성 매물대라는 콘크리트 벽이 되어 스스로 주가를 짓눌러 버리기 때문입니다. 세력 입장에서 주가를 저 위로 쏘아 올리려면 이 수만 명의 개미들이 던지는 매도 폭탄을 자기 돈으로 비싸게 다 사주며 올라가야 합니다. 밑 빠진 독에 수백억 물 붓기네요. 자본시장에 그런 천사 같은 세력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차갑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 무거운 모래주머니들을 달고서는 절대 위로 올라갈 수 없다. 내 돈을 써서 올리기 전에 반드시 이 녀석들부터 전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상승 전에 여러분의 멘탈을 박살내며 지독한 개미 털기를 시작하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이유입니다. 매물대가 깨끗해져야 적은 힘으로도 주가를 하늘 높이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력이 사용하는 3단계 심리 무기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바로 공포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20일 이동평균선이나 전저점의 손절 라인을 잡죠. 세력의 알고리즘은 호가창을 스캔해서 개미들의 자동 매도 주문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지점을 정밀 타격합니다. 장 마감 직전 적은 돈으로 지지선을 살짝 깨부수면 공포에 질린 투매 물량이 댐 터지듯 쏟아집니다. 세력은 밑에서 헐값에 그걸 다 받아먹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귀신같이 주가가 급반등 하잖아요. 제가 손절한 다음날 주가가 폭등했던 게 바로 제 손절 라인을 겨냥한 작전이었군요. 아침부터 뚝 떨어뜨려서 시작하는 개파락도 패닉을 유도하는 거고요. 하지만 난 안 팔아 하고 이악 무는 독한 개미들은 어떡하죠? 두 번째 무기, 지루함을 꺼냅니다. 몇 달 동안 아주 좁은 가격 범위 안에 주가를 횡보시킵니다. 급락은 찰나지만 지루함은 서서히 인내심을 갈아먹죠. 스마트폰을 켜면 옆 동네 테마주는 상한가를 치는데 내 종목은 호가창이 텅 비고 거래량은 10분의 1로 죽어 있습니다. 결국 답이 없다고 갈아타면서 물량을 넘기게 되죠. 차트 위에 매도 물량이 텅 빈 진공 상태가 만들어지면 세력은 주가를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비싸게 팔고 나가기 위해 마지막 무기를 꺼내죠. 바닥에선 공포를 주입했지만 꼭대기에서는요? 세 번째 무기, 정반대인 탐욕을 이용합니다. 일명 설거지입니다. 첫 번째 수법은 호가창 바로 아래에 수십만 주의 매수 주문을 까는 스푸핑, 즉 허수 주문입니다. 물론 이건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정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적발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며 개인에게 밑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네 라는 가짜 안도감을 주죠. 그러다 주가가 닿으려는 1초 전에 주문을 취소해버려 개미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립니다. 또한 대규모 수주 같은 찌라시를 퍼뜨려 흥분한 개인들이 갭상승을 기대하며 달려들 때 세력은 물량을 전부 쏟아내고 파티장을 빠져나갑니다. 대박! 그럼 이런 건 중소형주에서만 일어나는 불법 작전인가요? 대형주는 안전해요? 대형주에서는 특정 세력이 혼자 주가를 조작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구조와 공매도 기관들이 얽히며 시장 전체의 공포 심리가 모여 마치 거대한 세력처럼 주가를 짓누르곤 하죠. 호재를 악재로 둔갑시키는 시장의 과잉 반응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구글이 인공지능 메모리 압축 기술을 발표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인공지능 서비스 비용이 내려가 반도체 수요가 커질 수 있는 장기 호재인데 시장은 메모리 수요 감소라는 공포 내러티브를 퍼뜨렸고 관련 주식들이 폭락했습니다. 특정 범죄 집단이 조작했다기보다는 자본시장의 구조적 생리가 만들어낸 대형주 버전의 개미털기라고 볼 수 있죠. 공포에 던진 주식은 결국 거대 자본이 주워갑니다. 원리는 알겠는데 그럼 저 같은 개미는 대체 어쩌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살아남나요?
절대로 감출 수 없는 단 하나의 흔적, 돈이 오간 발자국인 거래량을 봐야 합니다. 주가가 중요 지지선을 깨고 폭락하는데 거래량이 말라 있다? 이건 누군가 공포심을 자극해 물량을 빼앗으려는 가짜 하락의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폭등하는데 거래량이 역사적 최대치로 터진다? 그건 물량을 떠넘기는 화려한 네온사인, 즉 진짜 위험 신호입니다. 아하! 급락하는데 거래량 없으면 개미 털기! 급등하는데 거래량 터지면 세력 떠넘기기! 그럼 거래량이 바닥을 기고 모두가 포기한 횡보 구간이 매수 타점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강력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거래량 공식이 100% 무적의 치트키는 절대 아닙니다. 유동성이 원래 말라버린 소외주나 진짜로 회사가 망해가는 경우에는 거래량 없이도 지옥 끝까지 상장 폐지를 향해 추락합니다. 하나의 참고 지표일 뿐 맹신해선 안 됩니다. 반드시 해당 기업의 실적과 기본 가치가 멀쩡한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은 멀쩡한데 거래량이 죽어 있다? 그때 비로소 세력의 매직 구간일 수 있겠다는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와, 오늘 배운 걸 한 줄로 요약하면 스마트머니는 개미의 공포, 탐욕, 조급함을 먹고 산다네요. 그럼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정반대로 해야겠어요. 지금 이 폭락에서 내 주식을 헐값에 줍고 웃는 자는 누구인가? 폭등해서 비싸게 떠넘기는 자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겠네요. 완벽합니다. 내일 오를까? 라는 도박꾼의 질문에서 벗어나 누가 이득을 보는가? 라는 설계자의 질문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명심하십시오. 단기 매매의 세계는 본질적으로 마이너스 섬 게임입니다. 누군가 수익을 얻으면 반드시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고 수수료와 거래세까지 빠져나가니 전체 평균은 항상 마이너스죠. 단기 매매는 애초에 불리한 게임이군요. 해외 실증 연구들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의 브래드 바버 교수가 대만 주식시장의 단기 투자자들을 분석한 논문이나 브라질 게툴리오 바르가스 재단의 연구 등에 따르면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개인 투자자의 대다수, 무려 70%에서 많게는 97%가 결국 돈을 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실력 문제가 아닙니다. 게임의 구조 자체가 애초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전략은 뭔가요? 세력의 단기 심리전이 작동하는 그 링 위에서 맞붙는 게 아니라 그 링 밖으로 걸어나가는 겁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단기적으로 주가를 흔들어도 장기적으로 주가는 결국 그 가치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진짜 싸움은 차트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공포를 견디고 지루함을 이겨내고 고점의 환상에 속지 않는 것, 모두가 환호할 때 의심하고 모두가 절망할 때 조용히 매복하는 것, 너무 뻔해 보이지만 이것이 이 불공평한 게임에서 개인이 쥘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무기인 공포, 지루함, 환상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뼈아프게 당하셨나요? 어제 손절했더니 오늘 상한가 가더라 하는 억울했던 경험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계좌가 세력의 먹잇감이 아닌 진짜 부를 축적하는 단단한 금고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관점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